55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저자 박민수. 출판일 2023년 5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면역력을 키우자. 책 소개. 복합성 질환의 시대, 이유 없이 아프다면 면역력을 의심하라. 건강 멘토 박민수 박사의 백문백답 면역력 솔루션. 저자는 다년간의 진료 경험과 현장에서 체득한 건강 노하우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면역력과 관련해 대중이 관심을 두는 내용,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 환자들이 평소 자주 묻던 내용이 담겨 있다. 면역력에 관한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과 행동 원칙까지도 자세하게 담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무병장수의 비밀, 면역력이 답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거치며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면역력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질병에 관한 한 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면역. 내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내외부 적들을 이겨내는 과정. 면역 시스템 면역계. 면역과 관련된 인체기관과 기능체계. 면역력. 내외부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의 능력.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1. 건강한 식사. 가장 먼저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익혀서 채소 반찬 한 번, 비채소 반찬 한 번, 밥 한 번을 먹는 식사법을 습관화하기 바랍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란 평소 먹는 반찬을 채소와 비채소로 구분한 다음 이 두 가지를 밥보다 먼저 먹고 그 다음 밥을 먹는 식으로 밥과 반찬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차츰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입맛으로 바뀌면서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또한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바른 식사법.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하루 신선한 채소 500g 이상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유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은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20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과식이나 폭식, 편식은 금물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과잉 섭취나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야식은 반드시 고쳐야 할 식습관입니다. 3. 술과 담배 줄이거나 끊기.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바로 지나친 음주, 흡연이 첫째일 것입니다. 다른 좋은 건강 습관을 잘 지키고 실천한다고 해도 술과 담배를 계속한다면 건강 악화나 갑작스러운 질병, 조기 사망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면역력 저하 증상이 몸과 마음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4. 각종 감염병에 각별히 주의하기. 면역력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한정된 면역력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청결한 생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습관화와 같은 다양한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면역력만 믿고 외부 감염원에 쉽게 노출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걸려서 이겨내는 것보다는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5. 피로에서 벗어나기. 뇌 과잉, 만성피로, 대사증후군과 같은 각종 심신의 피로와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각종 위험물질에서 멀어지기. 각종 위험물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전에 없이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강력한 발암물질로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이나 사무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잘 관리하고 공기정화식물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면역력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습관입니다. 이 밖에도 해산물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대기를 통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 등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암의 주요 원인들에서 멀어지기.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발암물질을 피하고 암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끊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가령 기름에 오래 튀긴 음식을 멀리하고 소금에 절인 식품을 가급적 먹지 않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식습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암 예방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통조림 식품을 멀리하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야근과 낮밤이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에서 벗어나고 라돈 가스와 같은 각종 방사능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2시간 이상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지내는 좌식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이상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가벼운 체조를 해야 합니다. 8. 각종 성인병에서 멀어지기.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흔하면서도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병이 악화하는 것을 막거나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능력 함양하기.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의 적들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건강관리에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만이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면 이를 식별해 방어하고 제거하는 면역 반응은 비만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사로 비만이 생기면 체내에 쌓인 과도한 체지방이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의 소화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면역세포 가운데 선천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중구의 기능 역시 떨어집니다. 게다가 비만은 각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일종의 전신염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체내에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비만한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33%, 여성은 55%나 높아집니다. 비만은 몇 가지 암의 직접적 발병 원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까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체력과 체질에 맞게 한다면 이보다 면역력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규칙적이며 장시간 계속하는 일회성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의 감소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아 주말에 몰아서 무리하게 걷는 일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운동은 인체의 대사 기능을 증진하며 초기 면역과 적응 면역의 기능을 향상합니다. 규칙적인 맞춤형 운동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백혈구, 대식세포, 림프구 등의 활성을 유도하는 세포맥의 면역 반응의 향상 및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는 항체맥의 면역 반응과 같은 적응 면역 반응을 향상합니다. 림프구는 면역 반응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이러한 림프구 수의 증식뿐만이 아니라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반응력을 증가시켜 림프구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라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할까요? 많이 걸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좋습니다. 걷기만큼 전신 근육, 우리 몸 전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하루 1만 보보다는 하루 7천 보 걷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 1만 보 걷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1만 보 걷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무리해서 걷다가 근골격계 질환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 1만이라는 숫자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시간쯤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잠이 모자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숙면하는 사람에 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통상 파동 형태로 분비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성장 호르몬의 최대 분비 구간이 아예 생략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잠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수면 연구에서는 적정한 수면 시간, 건강에 이득이 되는 수면 시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수의 수면 연구기관에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적정 수면 시간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8시간보다는 7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루에 6.5에서 7.4시간을 자는 사람이 이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수면 시간, 건강을 지키는 수면 시간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코골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수면장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두 가지 질환 모두 기도 위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인데요.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치매,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 중증 질환까지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저하하고 각종 질병의 발병 여부 및 중증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 호흡하면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코 점막과 코털, 코 안분비물에 의해 1차로 걸러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교정법도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골라 교정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입으로 호흡하면 숙면하기 힘듭니다. 자다가 숨쉬기를 잠깐씩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우리 상식과 달리 입호흡은 효과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코호흡을 통한 복식호흡의 산소 흡입량이 훨씬 많습니다. 입호흡은 의식하지 않으면 숨쉬는 동작이 작아지면서 산소 흡입이 줄고 일종의 무산소증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런 무산소증에 가장 취약합니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운 멍한 느낌을 지닐 수 있고 지속적인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한가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 건강도 위태로워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몸도 자연히 병들게 됩니다.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장이 아프면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결핍되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 뇌 커넥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장과 뇌는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 좀 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 뇌 연결축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두 장기인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장내 환경이 그 사람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분명한 추측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의 뇌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장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장에서는 더욱 증식한 유해균이 쏟아내는 독소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의 미생물 세포에서 떨어진 부산물은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면역, 물질 대사, 뇌기능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장, 뇌 연결축 이론을 입증할 만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즉, 장, 뇌 연결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과학자들이 장과 뇌 미생물 사이의 신호 교환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은 모두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과다하게 분비되면 초기 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백혈구 분화가 억제되는 등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특이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해 면역 반응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체에 침입한 적을 무찌르는 항체 생산을 억제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연관성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요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환자의 백혈구 수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0에서 3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역력을 향상하는 단백질인 인터페론 감마의 반응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면역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림프세포인 T사세포의 활동도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루푸스, 베체트,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천식, 건선, 쇼그렌 증후군 등 80여 가지에 이르는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편한 친구와 만나 툭 터놓고 수다를 떤다. 2. 거울 속에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3.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여유롭게 걸어간다. 4. 마음에 드는 시를 몇 편 외운다. 5. 자신의 꿈을 100개 적어본다. 6.
하루 3차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한다. 7.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한다. 8. 나 자신을 위해 꽃을 사본다. 9. 날씨가 좋은 날에 석양을 보러 산책을 나간다. 10.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처럼 밝게 웃는다. 11.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적고 실천해본다. 12.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본다. 13.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14. 망설이는 일에 리스트를 작성하고 쉬운 일부터 먼저 한 가지 해결한다. 15. 일하는 중간중간 크게 웃으려고 노력한다. 16. 매 순간이 생애 단 한 번뿐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 17.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18. 먼저 큰 소리로 상대에게 인사한다. 19. 주변에 친하고 유머러스한 사람과 좀 더 자주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 20.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 21. 인생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22.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3. 남에게 뭔가 해주고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려고 애쓴다. 24.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본다. 25. 멋진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본다. 26. 시간이 날 때마다 즐거운 상상을 한다. 27. 고래고래 목청껏 노래를 불러본다. 28.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표현한다. 29.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자. 30.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쓴다. 31. 마주치는 아주 작은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32.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어본다. 누군가를 초대하면 더 좋다. 33. 다시 일기를 쓴다. 34.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한다. 35.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6. 할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한다. 37. 울고 싶을 땐 소리 내어 실컷 울어본다. 38.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자. 39. 인생은 근원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40.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애쓴다. 41. 그들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42. 매일 20분 정도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4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고르고 하루 중 그것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44. 싫은 것은 당당히 애노라고 말한다. 45. 매사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46.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걸어본다. 47.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잡아 마음껏 베푼다. 48.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 49.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50.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눈을 마주보며 말한다. 정말 혼자 살면 더 빨리 죽나요? 혼자 살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외로움에 오래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무척 주관적이지만 스스로 외롭다는 느낌을 상당 기간 심하게 느끼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질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독은 치매 확률까지도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까요? 명상의 가장 탁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존 카바진 박사는 뛰어난 정신의학 프로그램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의 창시자입니다. 카바진 박사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신체 질환, 고통, 불안, 뇌기능 변화, 면역 기능 향상에 MBSR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이 창시한 MBSR에 도움이 되는 7가지 태도에 대해 정리한 바 있는데요. 이는 마음챙김을 수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하려 하지 말라 non-judging.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은 중지한다. 2. 인내심을 가져라 patience. 긴 호흡으로 명상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3.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beginner's mind.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 4. 믿음을 가져라 trust.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5.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 non-striving. 명상의 목적은 명상 그 자체다. 6. 수용하라 acceptance.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맞서지 말고 그저 알아차린다. 7. 내려놓아라 letting go.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의 7가지 태도는 명상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마음가짐입니다. 필자가 소개하는 명상 방법입니다. 1. 우선 소리가 나지 않는 의자를 골라 편안하게 앉으세요. 2.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바로 세워 앉으세요. 가능하다면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대 허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눈은 감으세요. 눈을 뜬다면 지그시 뜨시기 바랍니다. 3. 몸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의 감각이 다를 것입니다. 감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을 생각하세요. 평소 자신이 호흡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4.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수록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호흡이 아닌 다른 곳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단지 주의를 되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명상 방법입니다. 5. 이제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아주 고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좀 더 기다려보세요. 어쩌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보세요. 마음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6. 이렇게 1분이 지난 뒤 눈을 뜨고서 눈에 들어오는 방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면역력이라고 부르나요? 과학자 중에는 면역력은 틀린 말이고 면역계, 면역 시스템이란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체 면역계, 면역 시스템, 면역 기능 등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란 지적인데요.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력이라는 말이 그리 정확한 표현, 과학적인 표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이란 표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우리 체내의 면역계가 무척이나 다종다기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뭉뚱그려 면역력이라고 칭하면 여러 면역기관과 그 기능을 혼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생길 수 있나요? 우리 몸에는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중에는 암 발생 억제 유전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유전으로 인한 희귀암이 일반인에게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암 발생 억제 유전자의 역할 덕분입니다. 가령 유전성 암 가운데 하나인 망막아세포종은 아동기에 눈 안에 생기는 암인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망막아세포종은 암 발생 억제 유전자 중 하나가 선천적으로 파괴된 채로 태어난 자녀에게 유전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계속 발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상 감시하고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겹겹의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지나요? 영국 런던대학교 그레이엄 루크 박사가 내세운 이론인 위생가설에 따르면 주위 환경이 위생적이고 청결할수록 우리 신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항원들에 제대로 노출이 되지 못해 면역력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위생가설을 적용하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천식 환자가 급증한 이유도 쉽게 규명됩니다. 현대인의 삶이 갈수록 청결해지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외부의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근력이 중요한가요? 나이가 들매 따라 근육도 점차 줄어듭니다. 근육량은 20에서 30대까지 최고치에 올랐다가 40대 전후로 매 10년마다 약 5% 정도씩 줄어들다 60세가 넘으면 급속히 줄어듭니다. 60대 이상은 최대 근육량에서 평균 30%,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절반까지 감소합니다. 심한 근육 감소가 있을 때는 근감소증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가운데 최근 부쩍 피로를 많이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질환입니다. 야간 업무를 많이 하면 정말 암이 발생하나요? 잠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수면 습관 역시 건강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확률이 46%나 높았습니다. 또 심장 질환의 위험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자신에게 꼭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찾아내어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인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정말 면역력을 높여주나요?
비타민 D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우선 혈관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뼈가 비는 것을 방지해 암세포로부터 정상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의 재생과 유지를 돕고 혈당의 정상적인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이 잘 분비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베타 세포의 재생까지도 도와줍니다. 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높이는 레닌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레닌이 필요 이상 분비되는 것을 막아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장이 나쁘면 면역력도 떨어지나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의 표면적은 우리 피부 표면적의 무려 200배나 됩니다. 또 우리 장에는 엄청난 수의 장내세균이 존재합니다. 장에는 총 500여 종, 100족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배설되는 변 1g의 장내세균만 무려 1천억 마리나 발견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미생물을 장내세균 숲이라 칭합니다. 장내세균 숲은 체내에 사는 미생물 전체를 뜻합니다. 장내세균 숲은 장내 점막 면역계의 발달과 성숙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면역력도 좋아지나요? 만약 필자에게 음식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꼽을 것입니다. 면역이나 항암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면역을 해치고 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실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 마시기는 중요합니다. 아침에 깨서 잠들기 3시간 전까지 2에서 2.5리터의 물을 간격을 잘 유지해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최대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가령 10시에 잔다면 7시까지 하루 마실 물의 90%를 채우고 그 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만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 리듬을 잘 지키면 혈액을 맑게 유지해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간에 잠에서 깨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수분 지수를 높이는 물 마시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피, 차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 더 마시기. 2. 배고플 때 물 한 잔 마시기. 3.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2잔 보충하기. 4. 아침 일찍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5. 1에서 2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되 물 1컵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마시기. 6. 미지근한 물로 마시기. 7. 식사 전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물 마시지 않기. 8. 식사 전 30분에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마시기. 9. 운동이나 육체활동, 땀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각종 음료나 술을 마실 때, 담배 피울 때 평소보다 2컵 더 마시기. 활성산소를 낮추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혈관 건강, 면역력, 그리고 호르몬 균형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요소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혈관과 호르몬에 손상을 주고 면역력을 교란하고 소모시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3가지 건강을 모두 해치는 최악의 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체내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를 잘 활용하는 것은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일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내 몸의 수호자, 항산화 효소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7가지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한 물질로부터 멀어진다. 2.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3. 과음이나 과식을 피한다. 4. 과일과 채소를 즐긴다. 5. 덜 가공하고 덜 익힐수록 몸에 이롭다. 6.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 7. 적절한 운동으로 긴장을 푼다. 저자 소개. 저자 박민수 가정의학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임해 GC헬스케어의 개발기획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통합적 건강주치의를 지향하는 서울ND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강연과 방송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 54만 명의 박민수 박사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